저는 개인적으로 시제, 가정법 등의 영법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국어의 이러한 카오스적인 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괴테가 한 말 있죠. 외국어를 모르는 자는 모국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 잉글리쉬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조건문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가지 예들을 통해서 두 문법상의 의미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f he is rich now, he will buy the house. 자, 이 문장은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 불확실하지만 만약 부자라면 저 집을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면 두 번째 문장 If he were rich now, he would buy the house. 자, 이 문장은 그가 현재 부자가 아닌 것이 확실한데 만약 현재 사실과는 반대로 부자라면 저 집을 살 것이라는 말이죠. 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If I am rich now, I will buy the house.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나요?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 If I were rich now, I would buy the house. 내가 확실히 부자가 아닌데 만약 부자라면 저 집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을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친구 3명 중에 2명은 이 문장은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1명이 내가 복권을 구입했는데 50%의 확률로 수백만 달러가 당첨될 수 있는 복권이다. 이 복권이 당첨되었는지 확인하러 가는 도중이라면 세 번째 문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50%의 확률로 수백만 달러가 당첨될 수 있는 복권이 이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지 말라고 면박당하고 결국 모두 세 번째 문장을 틀린 문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 원어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이 바로 가정법이에요. 다른 문법들은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는데 가정법 질문하면 좀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가정법 질문하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도 알겠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가정법과 조건문의 차이점 알려주면은 학생들이 막 이건 가정법이에요, 조건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 중에는 몇몇 개는 저도 정말 대답하기 까다로운 경우들도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가정법이냐 조건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독해하다 보면은 영어 원어민들도 가정법과 조건문을 틀리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두 문법상을 비교해서 이해하시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상황들은 문법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실전에서 쓸 일도 없습니다. 마치 50%의 확률로 수백만 달러가 당첨될 수 있는 복권처럼 말이죠. 자, 다시 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만약 어떤 여자아이가 If I am a boy라고 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내가 남자인지 아닌지 자신의 성별조차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If I am a boy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If I were a boy라고 해야 하죠. If I were a boy, I think I could understand. Well, I'm not Tony Stark. But if I were Tony, I would tell you how honored I feel. But if I were Tony, I would tell you how honored I feel and what a joy it is to receive this very prestigious award. 내가 분명히 토니 스타크가 아닌데 토니 스타크라면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가정법을 써야 합니다. 가정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 바로 내가 너라면이라고 말할 때죠. Hope. It is the quintessential human delusion, simultaneously the source of your greatest strength and your greatest weakness. If I were you, I would hope that we don't meet again. If I were you, I would hope that we don't meet again. We won't. Son, he's going. If I were you, I'd say goodbye. If I were you,
I'd say goodbye. Max, if I were you, I'd get the fuck out of here. If I were you, I'd get the fuck out of here right now. Thank you. Django, get up on that horse. Also, if I were you, I'd take that winter coat the dear departed Spick left behind. Also, if I were you, I'd take that winter coat the dear departed Spick left behind. What about the animal cargo? Don't worry about it. It's just one little raccoon. If I were you, I'd turn back. Yeah? Well, if you were me, then I'd be you! And I'd use your body to get to the top! If I were you, I'd turn back. Yeah? Well, if you were me, then I'd be you! And I'd use your body to get to the top! You can't stop me no matter who you are! 자, 나는 내가 아니고 너도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인지 아닌지 불확실한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if I were you라고 해야 하지 if I am you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if I am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느냐면 그렇진 않아요. I don't understand. If I destroyed Pandora's box, what happened in Moscow? If I'm right, which I am, this box only ever had the ability to control one satellite. What does that mean? God help you if you're wrong. If I'm wrong, then we're at war. If I'm wrong, then we're at war. God help us all.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약 내가 맞다면 또는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조건문 현재를 써서 if I am right 또는 if I am wrong 이라고 말해야 하죠.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I know, I'm officially crazy. 자, if you were in my shoes라는 표현이 있는데 직역하면은 만약 네가 내 신발 속에 있다면, 즉 만약 네가 내 신발을 신고 있다면 이런 의미인데 의역하면은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표현 역시 가정법 과거를 이용한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과거가 현재를 대신할 수 있지? 하지만 한국어는 과거가 미래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 내일 비가 온다면 좋겠다.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 문장에 온다면은 현재 시제죠? 두 번째 문장에서 왔으면은 과거 시제입니다. 한국어는 이렇게 과거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의미 차이가 있나요? 영어의 가정법은 그나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과거가 현재를 대신하는 등 규칙성이라도 있지만 한국어는 이런 규칙성도 없어요. 그냥 과거가 현재를 건너뛰고 미래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같은 의미라면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세 번째 문장은 의미가 통하지만 네 번째 문장은 어쩐지 대단히 어색합니다.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되는데 내일 비가 왔으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구분하는 건가요? 자, 오늘 회식 때 맛있는 거 먹는다면 좋겠다. 오늘 회식 때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 두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나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것이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이상하게 들려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먹었으면 과거 시제잖아요. 근데 시점은 미래예요. 이래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힘든 언어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거예요. 과거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체하는 경우는 세계 어떤 언어에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체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체하지 못하고 그 구분도 되게 애매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거 다 이해하고 쓸 줄 알잖아요. 근데 가정법이 뭐가 어려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과거가 현재를 대신하고 이것만 잘 구분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의 이러한 카오스적인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어와 비교해서 연구를 해봐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제, 가정법 등의 영법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국어의 이러한 카오스적인 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괴테가 한 말 있죠.
외국어를 모르는 자는 모국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법 과거에서 워 대신 was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에서는 원래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와 were 중에서 were만 쓰게 되어 있는데, 가정법이 워낙에 어려운 문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육을 좀 문법 교육 같은 걸 잘 받지 못한 좀 무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was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들보다 비엘리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 표현이 세력을 더 많이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요즘 were보다 was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나 미드를 시청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이런 면을 발견하곤 해요. No. The only signal that I am sending is gay good. Look, if I was gay, I would be the most flamboyant gay you've ever seen. If I was gay, I would be the most flamboyant gay you've ever seen. Oh, there he is! I got him! Yes! We win again! How could you not find him? Because he's hard to find. If it was easy to find, the books would be called There's Waldo. If it was easy to find, the books would be called There's Waldo. Richard Feynman was a famous physicist. Leonard, it's 3 o'clock in the morning. I don't care if Richard Feynman was a purple leprechaun who lived in my butt. I don't care if Richard Feynman was a purple leprechaun who lived in my butt. Penny meant if he were a purple leprechaun. Penny forgot to use the subjunctive.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가수 저스틴 비버가 If I Was Your Boyfriend라는 노래를 불렀다가 안티팬들로부터 굉장히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 정말 좋은 노래예요. 저스틴 비버가 원래 좀 욕을 많이 먹는 가수라서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가정법 틀린 것 때문에 흥미가 생겨서 이 노래를 들어보고 저스틴 비버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좀 중2병스러운 행동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 노래를 들어보니까 음악성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현재 구어체 영어에서 were 대신에 was를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엘리트 계층이나 학교, 대학 또는 뭐 외교 무대 등에서는 가정법에서 was를 사용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was와 were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가정법의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먼저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조건문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